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등식의 큰 산을 넘었어요. 부등식의 성질을 배웠고 선생님이 중요하다 강조했었죠. 그러면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오늘은 이 부등식의 해를 술술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클리어할 개념이 뭔지 먼저 알아봐요. 자, 일단은 1차 부등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거고, 그리고 많은 부등식 중에서 1차 부등식과 아닌 것을 판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구분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부등식에서는 중요한 게 해가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차 부등식 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1차 방정식하고 이름이 매우 비슷한데 1차 방정식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비교하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개념 클리어 하러 떠나봅시다. 쌤쌤의 실수 클리어!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화면에서 많은 제자들이 올려줬어요. 게시판에 너무나 잘했는데, 자, 실수 클리어 지난번에 강의 끝에 안 했는데 한번 지금 보죠.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3은 5보다 같거나 작다인데 여기서 양변에 3을 빼야 하므로 3을 뺐어요. 여기 3 빼고 여기 3 빼죠. 그러면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데 3 빼면 이거 없어지고 3 빼면 여기 2가 되겠죠.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여기 부등호를 바꾸면 안 되죠. 양수를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반대쪽이 돼야 맞겠죠. 자, 일단은 x 더하기 3이 5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양변에 3을 빼야지 이제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3을 뺐을 때는 어때요? 양수를 뺀 거예요. 빼는 거는 음수를 더하거나 뺀 거 아무런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 지금 부등호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땡! 여기서 실수를 했죠. 자,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요것이 딩동댕. 우리 친구들이 너무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 바꿔야 될 때 바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친구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1차 방정식부터 차근차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그 식의 모양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해까지 구해봤어요. 그런데 1차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는 자, 바로 1차 식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1차 방정식도 구분해낼 수 있었어요. 그럼 1차 식이라는 건 뭐냐? 1차 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차수가 뭔지 알아야지 1차 식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전에 방정식, 영어로 이퀘이션, 방정식이라는 것은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등호가 있는 식이죠. 모양상 보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등호가 있는 식이고,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면 미지수의 값, 일명 해라고 해. 에 따라서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래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이 양쪽 등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식, 그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은 3일 때 x가 얼마면 참이 되죠? 1이 되면 참이 되죠. 1. 2 플러스 1은 3이니까요. 그래서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판별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참이나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이란 말이죠. 그 중에 차수가 1차인 거예요. 이건 2차죠. 이거 제곱이니까. 예, 제곱 없고 5x 플러스 6만 이렇게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요 밑에 이건 1차 방정식이라면 1차 방정식, 이건 2차 방정식이죠. 가장 높은 차수로 우리가 방정식의 이름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단계 공부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차수부터 따져볼게요. 이 차수라는 게 뭐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바로 문자가 곱해진 횟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라면 x가 한 개 곱해졌으니까 자, 이것의 차수는 바로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x 제곱 y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니까 문자가 무려 3개가 곱해졌죠.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곱해진 횟수기 때문에 이것의 차수는 3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즘 약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2차 차수에 여기 한번
곱해진 게 y가 곱해졌죠. 요걸 합쳐 3차라고 해요. 3차. 차수를 3차라는. 여기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는 식 같은 경우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3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2차, 여기 1차죠. 합쳐서 3차. 제일 큰 게 얘기 때문에 여기가 3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y가 곱해져도 이건 2차죠. 요게 3차죠. 안 바뀌니까 또 3차 방정식. x, y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x 제곱 y 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 기본적으로 3차이기 때문에 얘 이름을 따서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여기 다른 숫자가 다른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 미지수가 곱해져 있을 때도 한 번 더 곱했다는 사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상수항 가치 10. 이런 상수항의 차수는 문자가 하나도 안 곱해졌기 때문에 차수를 0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의 차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각 항, 자 지금 이렇게 항이 3개로 이루어진 다항식인데 각 항의 차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5x제곱의 차수는 2, 마이너스 2x의 차수는 1, 플러스 1의 차수는 0이니까 자, 이 중에서 대장이 누구죠? 그렇죠, 2죠. 가장 높은 차수를 따라줘서 이 식의 차수는 2. 그래서 2차식이다 라고 하여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2차식까지 덧셈 뺄셈 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1차식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인 식을 말해요. 1차식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x 이렇게 하나가 있어도 1차식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개수가 있어도 1차식이죠? 아니면 개수가 분수여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4분의 1x에다가 상수항이 널렁 달려도 얘도 어차피 1차식입니다. 그래서 이 1차식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ax 플러스 b라는 구조로 생겼다라는 거죠. 단 x항이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a가 0이면 안 돼라는 이 꼬리가 항상 달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이라는 것은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이 등식 패밀리 중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은 x는 0 이런 구조로 생겼죠. 마이너스 3x는 0 이런 구조로 생겼다고요. 그래서 바로 ax 플러스 b는 0 반드시 어때요? 1차식과 구분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0이면 안 돼요 라는 꼬리를 달아서 이런 구조로 생긴 게 1차 방정식이었어요. 자, 앞에서 배웠던 예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1 예비 과정에 있었던 건데 1차 방정식 보시면 이 항이라는 게 항을 넘긴다는 거다. 이사 간다. 항을 이사 간다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x로 남겨놓기 위해서 2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넘어가자.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그걸 이항한다고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은 이제 이런 게 다 1차 방정식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거 1차 방정식인데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요. x에 대한 1차식을 이쪽에 놔두고 다 이항해 놓고 이쪽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양을 좀 정리를 했죠. 그래서 ax 플러스 b 형태로 놔두고 이쪽을 0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a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럼 x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건 안 되고 이런 꼴로 이렇게 나타내서 일차 방정식을 좀 교통 정리를 했었어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물론 이렇게 이항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 좀 정리해서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렇게 좀 정도를 하죠. 그래서 ax 플러스 b는 0 이런 형태 정리해놓고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차수가 1차만 돼도 다 1차 방정식입니다. 꼭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도. 근데 보통 일반적인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표현한다. 그 얘기에 지금. 그럼 이제 우리는 1차 부등식으로 넘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넘어올 수 있을까? 1차 부등식은 당연히 어떻게 생겼겠어요? 다음과 같이 1차식
ax 플러스 b꼴로 생기고 여기는 이 4개의 종류 중에 하나 부등호가 들어가면 되고요. 이런 모양으로 생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1차 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단서 달아줘야 되겠고 다음과 같이 ax 플러스 b는 이제 1차 식인 거죠. 그리고 여기 부등호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4개 중에 하나가 오는 이런 구조가 1차 부등식의 구조예요. 어렵지 않겠죠? 1차 방정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등호 대신에 부등호가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1차 방정식을 구분했을 때도 항들이 막 좌변, 우변에 막 흩뿌려져 있어. 막 괄호까지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식의 민낯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 싹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우변에 0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옮겨버리면 우변에 남는 게 없어서 이제 0 처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한 게 1차식이다. 네, 지금 이항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쪽부터 정리해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 그러니까 식이 널브러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식의 민낯을 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 정리라는 건 동류항 계산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도 항들이 막 좌변, 우변에 널브러져 막 이렇게 퍼져 있으면 뭐 괄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함정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항이 있는데 얘가 1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x항이 있는데 1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것이 1차식인지 알아보면 얘가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클리어 대략적인 내용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으로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항이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 이미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해봤습니다. 많이. 항을 옮기는 걸 말하죠. 이것이 이제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인 경우에도 똑같이 이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이 이항의 개념은 방정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등식이나 똑같습니다. 중1 때나 중2 때나 똑같아요. 이항의 개념은 지금 여기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도 있는데 x 더하기 3이 1보다 크대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만약에 이제 1, 이쪽을 이제 양변에 1을 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2를 뺀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우변이 이제 0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친구들 1 빼기 1이니까 우변이 0이 되는데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면 우변에 있던 1이 좌변에 마이너스 1로 옮겨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등식처럼 똑같이 이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항의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겨진다라는 거 똑같이 이해하면 되고요. 1차 부등식은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왜 그럴까? 그 식의 민낯을 보기 위해서 정리를 했더니만 1차식으로 좌변이 정리가 됐을 때 이때 이를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우변에 1이 있으니까 좌변으로 넘겼더니 x 더하기 2는 0보다 크다. 자, x 더하기 2 이거 1차식 맞죠? 그래서 너는 1차 부등식이 맞아 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변에 있는 x항을 좌변으로 넘겼어요. 마이너스 x로 했더니 어머 분명히 보기에는 x항이 있었는데 뭐야 얘 없어지네. 그럼 4는 0보다 크대요.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x항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첫 번째 클리어할 개념이 뭐겠어요? 많은 부등식 중에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우리 이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아닌 것엔 x를 괄호 안에 써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1차 부등식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표를 해서 넣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화면 멈추시고요. 멈추시오. 네? 자, 다 했죠? 그만. 답을 불러보기보다는 그냥 해설 강의를 듣는 게 낫겠습니다. 몇 문제 안 되니까요. 당연히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있어야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변에 항이 2개나 있네. 얘 옮겨볼까?
자, 마이너스 3x에다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x, 이항하면 마이너스 1. 다 옮겼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0. 이항을 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어때요? 1차식이죠? 부등호죠? 오케이. 1차 부등식 맞다. 2x 빼기 1은 3? 뭐야 이거 등호네. 이거는 우리 1차 부등식이 아니라 바로 1차 방정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아니에요. 땡. 그 다음 이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변이 0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좌변만 보면 되는데 항이 3개인데 여기서 대장의 항이 뭐예요? x제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식이죠. 땡. 그래서 1차 부등식이 아니고요. 뭐야 4번도 지금 보니까 a x제곱 x제곱 있네. 그럼 얘는 뭐 당연히 얘도 3번처럼 1차 부등식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좌변에도 x제곱 우변에도 x제곱이 있죠. 개수까지 완전히 플러스 1로 같을 때는 이항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대로 이제 좌변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죠. 2x 이항하면 마이너스 2x죠. 몽땅 다 옮겼으니까 우변에 아무것도 안 남아서 0. 그러면 이 x제곱이 사라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어때요? 그냥 예상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함정에 빠지기 쉽겠죠. 얘처럼 우리 x제곱항이 있으면 자, 사라지지 않아서 1차 부등식이 아닌 경우도 있고 x제곱항이 있지만 이항을 했을 때 정리가 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친구들 x가 분모에 이렇게 있을 때 얘도 1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분모에 이제 문자가 있을 때는 이거는 1차식이라고 1차 항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아셨죠? 좋아요. 자, 우리 1차 부등식을 이제 구별해낼 수 있고요. 두 번째 클리어할 개념은요. 이제 1차 부등식을 풀어내는 거. 자, 그럼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 봅시다. 1차 부등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1차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해가 술술 풀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하고 비교하면 진짜 쉽거든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방정식 2x 빼기 3은 5. 그 다음에 부등식 2x 빼기 3은 5보다 크다. 이미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부등식.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해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 친구들? 바로 x항끼리 좌변에 모으고 상수항끼리 우변에 모았습니다. 왜 그랬냐? 어차피 해를 구하려면 x는 수꼴로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좌변, 우변에 막 흩어져 있는 항들의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x항은 모두 좌변으로 이항하고 상수항은 모두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자, 각자 너희 갈 길을 가시오. 니네 집으로 가세요. x항들은 다 니네 집이 좌변이에요. 상수항의 집은 다 우변이니까 각자 집으로 가세요.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지금 자기 집 못 찾아간 게 요 상수항이잖아요. 마이너스 3. 이 상수항 집 우리 우변이라고 한다면 얘 우변으로 이항해야 됩니다. 그러면 좌변엔 2x가 되고 우변에는 5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x는 뭐가 되냐? 바로 8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그렇지, 양변을 x의 개수인 2로 나눠줘서 바로 x가 4다라고 해를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그럼 부등식도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 똑같이 x항은 좌변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x항이 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x항이 우변에도 있었다면 얘는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각자 집 찾아가세요. 그래서 얘를 이항하는 거죠. 그럼 이제 2x는 5 더하기 3이니까 8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x의 개수인 2로 나눠주는 겁니다. 2로 이렇게 나눠주면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할 거는 뭐냐면 음수로 나눠줬느냐, 즉 x의 개수가 음수냐,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야 되고 양수냐, 그러면 그대로 해서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그럼 뭐만 달라? 마지막에 x의 개수로 나눠줄 때 그게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바꿔주는 그런 수고만 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양수면 그대로고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일단 X항은 집이 어디야? 좌변이야. 상수항은 집이 어디야? 우변이야. 각자 집으로 돌아가세요. 정리해줍니다. 미지수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고요. 양변을 정리해서 AX는 B보다 어떻다라는 대소관계 꼴로 만들어주고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주는데 자, 이때 주의할 점은 A가 음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연습해봐야지, 연습. 이것도 계산이니까.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다음은 부등식 x-2는 3x 더하기 4보다 작다를 푸는 과정이다. 네모와 알맞은 것을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자기 집 돌아가세요. 일단 X항, 좌변, 상수항, 우변 해야 되겠죠. 1차 방정식하고 똑같이. 자, 그렇다면 이제 밑에 개념 확인 문제 2번 한번 풀어보시죠. 준비 시작. 자, 그만. 다 답을 넣어봤으면요. 정답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기 집으로 찾아갈 이항할 항이 뭔지 알아보면 상수항 넌 이쪽으로 오세요. 3x 넌 x항이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항합니다. 그럼 x-3x 그 다음에 4 더하기 2 이항할 때는 그대로 부등호 방향 똑같이 따라와야 되고요. 여기서 각각 동료항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2x는 4 더하기 6보다 작아요. 그런 다음에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야 되는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란 말이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 어때요? 반대로 나누고 바로 6 나누기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우리 방정식 해봐서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56페이지로 가시죠. 56페이지에 개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오늘 클리어할 개념은 뭐냐면은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해와 다르게 뭐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의 수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범위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부등식 단원에서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질 텐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수직선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등식은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 친구들 고등과정에서 1학년 때도 한 번 더 부등식이 나와요. 그럴 때도 우리 친구들이 수직선을 이용해서 해를 많이 이제 찾고 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미 수직선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여기에 부등식을 나타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a보다 크다라고 했다면 이 수직선에서 이제 a를 찾아서 딱 얘를 기준 삼아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a보다 크니까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는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 x는 a를 기준으로 a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범위를 나타내 주는데 근데 a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a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뻥 뚫어줍니다. 그러면 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a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구멍을 뻥 뚫어주면 되겠죠. 근데 x가 a라는 수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여기서는 a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a를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면 다음과 같이 왼쪽으로 그 다음에 a를 포함하니까 바로 a를 색칠을 해줍니다. 뭐야 이거 구멍을 뻥 뚫어주고 색칠하고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의 좀 용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끼리만 통하는 선생님 뭐라 그럴까? 구멍 뻥 왕점 이렇게 표현할게요. 구멍뻥 왕점 아셨죠? 자 우리끼리만 얘기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어떻게 해도 또 이야기가 발전될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해를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풀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면 3보다 3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왕점 크거나 같다. 요 범위가 되는 겁니다. 사실 x는 하나가 아니라 3이어도 되고 3보다 커도 다 x가 되는 거예요. 범위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해를 구해서 이렇게 답을 끝내줘도 되겠지만 또 이 안에 가장 작은 자연수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또는 가장 작은 그냥 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바로 뭐가 되나요? 그렇죠. 3이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x가 뭐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서 여기를 2분의 5라고 표현을 했을 때도 자, x가 될 수 있는 수 중 가장 작은 수는 그러면 얘는 2분의 5가 되는 거고 또 x가 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또는 정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2분의 5라는 거는 얘는 2와 2분의 1이니까 2하고 3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정수 또는 자연수는 3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범위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우리 문제는 또 얼마든지 마지막에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친구들 수직선을 그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기본적으로 방정식이한 답이 딱딱 떨어지겠지만 부등식에서는 값의 범위가 나오죠. 값의 범위가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해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직선 같은 걸 활용해서 이해를 하면은 답 그 속에 속하는 범위에 속하는 숫자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인 문제 알아볼게요.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애를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라고 그랬어요. 자, 개념 확인 3번을 푸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답을 그림으로 표현해야 돼요. 요 A 대신에 숫자가 들어가겠죠? 넣고 이렇게 수직선을 하고 여기 구멍 뻥하고 왕점 표시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시작. 자, 다 된 사람은 해석 강의를 듣겠습니다. 일단 2만 이항하면 1번은 그대로 그냥 해가 나오겠네. x만 남으니까 x는 4보다 작아요. 그러면 수직선에서 이제 4를 찾습니다. 그래서 4보다 작대요. 4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왕점이에요? 구멍뻥이에요? 구멍뻥 뚫어줘야 돼요. 어디 있어요? x는 4보다 작으니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고요. 자, 2번 x는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3보다 크대요. 그럼 수직선에서 딱 기준 3을 찾아요. 자, 3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구멍뻥이겠죠? 그 다음에 x는 3보다 크대요. 크대요. 얘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게 또 은근히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왼쪽으로 체크해요. 이거 헷갈립니다. 그 다음 3번 x는 5 이항해요. 그러면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죠. 자, 수직선에서 이제 마이너스 2를 기준 삼아 찾아서 마이너스 2보다 어때요? 자,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 포함해요? 포함해요. 그럼 구멍뻥이에요? 왕점이에요? 왕점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4번 x는 마이너스 4 이항하면 7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7 찾아요. 자, 7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해요. 포함해요. 그러니까 왕점이에요. x는 7보다 크거나 같대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수는 7. 그 다음에 1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7, 8, 9, 10. 어때요? 굉장히 여러 개로 문제가 또 변형돼서 답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개념 확인 문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제, 유제 문제로 실력을 좀 더 업 시켜 볼게요. 자, 우리 예제 1번입니다. 개념책 57쪽이에요. 자, 다음 중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은 우리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지? 이 식을 이제 민낯을 파헤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싹 다 이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을 0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해서 1차식인지 아닌지 알아보면 끝.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은 57페이지죠. 이렇게 가리시고 종이를 가리거나 화면을 보시거나 다음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은 골라보세요. 시작. 자, 그래서 모두 다 이것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이쪽으로 0만 남겨놓고 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항시키고 여기 0만 남겨놓고 여기 다 옮겨놓고 1차 부등식 판단해서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시작. 자, 그만 다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만. 자, 그럼 1번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항하면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어때요?
1차식 맞죠? 그래서 딩동댕 1차 부등식 맞고요. 얘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어이코, 이 x제곱항이 사라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B 아니고요. 자, 얘 이항하면요. 자, 2x 빼기 x니까 x, 마이너스 3 이항하면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9가 되겠죠? 1차식 맞네요. 딩동댕.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이항하면 플러스 2x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4x, 3 이항하면 8 빼기 3, 5가 되네요. 그러면 1차식 맞으니까 딩동댕. 그 다음에 x제곱 있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서 얘가 어때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x 넘어오니까 플러스 2x가 돼서 x, 그 다음에 5는 마이너스 5로. 그러니까 1차식 맞죠? 딩동댕. 자, 보이는 대로 믿지 말라.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1차 부등식 중 해가 x는 3보다 작다로 나오는 거. 우리 1차 부등식의 해 열심히 이제 구해봤으니까 연습해봐야 되겠어요. 자, 먼저 1번부터.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세요. x항은 좌변에, 상수항은 우변에. 자,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번 밑에 거 한번 풀어봅시다. 좀 가렸어요. 선생님들 종이를 좀 가려야 되니까 밑에 답을. 그 싫으면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좀 x가 3보다 작다는 해가 나오는 부등식, 1차 부등식대로 이런 거예요. 부등식. 자, 해보세요. 시. 한쪽으로 다 정리하죠? 정리하고 한쪽을 0으로 놔두고요. 구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x가 붙어 있으면 그것만큼 양쪽 나눠주면 되죠. x만 남겨놓기 위해서. 양변을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주면, 양쪽 똑같이 나눠주면 x만 남게 되겠죠. 한쪽이 x만 남는 게 목적이고요. 여긴 답이 되겠죠. 뭐 1 크네, 뭐 같네, 이쪽도 작네. 뭐 이게 목적이니까 x 앞에 있는 거로 또 나눠줘야죠.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다 된 사람은 답을 표시하시고요. 자, 그만 해석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만. 그럼 얘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마이너스 2x는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8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이제 양변을 뭘로 나눠요? 그렇죠. 마이너스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음수로 나눠줬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 바뀌겠고요. 따라서 x는 5보다 크다로 나오네요. 그 다음 2번. x항 좌변은 넘기면 4x. 그 다음에 상수항은 16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눠줘요. 그럼 x는 어때요? 그냥 4보다 작다로 나오죠? 자, 우리가 찾는 해는 아니에요. 3번. x항 좌변에 상수항 우변에. 그러면 4x 빼기 2x니까 2x. 7 더하기 3은 10. 양변을 뭘로 나눠줘요? 그렇죠. 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다른 색깔로 2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x는 5보다 크다가 나오죠. 우리가 찾는 애는 아니고요. 4번. x항 이쪽으로 오세요. 마이너스 너네 집으로 가세요. 그럼 좌변은 3x 더하기 x니까 4x, 우변은 8 더하기 4니까 12. 그럼 양변을 이제 뭘로 나눠줘요? 4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x는 뭐가 된다? 3보다 작다. 오케이. 찾았어. 그죠? 자, 나머지 5번 해볼게요. x항 좌변으로 오세요. 상수항 우변으로 가세요. 그럼 5 빼기 8, 마이너스 3x, 5 더하기 4, 9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양변을 뭘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정답은 몇 번? 4번에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예제 3번 가죠. 자, 1차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옳게 나타낸 것은? 일단 해를 좀 구해보도록 하죠. x항은 좌변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자, 우리 교재 58페이지에 이제 3번이고요. 밑에 답 가리시고요. 문제만 본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시죠. 준비, 시작. 자, 답이 다 구해진 사람만 체킹하고요. 해설 강의 듣겠습니다. 자, x 더하기 2x니까 좌변은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우변은 마이너스 12.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일단 마이너스 4를 기준점으로 잡은 거는 1번하고 2번입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4를 포함을 해서
왼쪽에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첸쌤의 원포인트 살펴보죠. 우리 친구들 1차 부등식인지 알아볼 때는요, 반드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1차식으로 정리되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가 x 더하기 x제곱보다 크다라는 식을 봤을 때는 1차 부등식이 아닌 것 같지만 x제곱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주의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첸쌤의 실수 클리어. 어느 부분 실수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많은 의견 게시판에 남겨주고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 5x제곱으로 이렇게 배분하고 5x제곱 플러스 5일이 나오잖아요. 5x제곱은 여기 1로 넘어가면 이 5x제곱과 같이 없어져 버리죠. 이게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x제곱이 되니까 이랑 같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x제곱이 없어지기 때문에 x제곱이 있지 않아요. 있음으로 가지 있지 않으므로 1차 부등식이 맞는 겁니다. 이거. 없어지기 얘가 없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 될 수 있었는데 얘가 사라지죠. 5x제곱이 넘어가면서 삭제되니까요. 자, 우리 오늘 1차 부등식의 풀이까지 이제 마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1차 부등식을 풀어봐요.